나는 사람들이 흔히 집순이라고 부르는 실내형 인간이다. 그러다 보니 공간에 대한 로망은 늘 있었다. 책으로 벽이 메워진 서재라든지 캐노피가 있는 침대라든지 나의 취향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 그 안에 파묻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집에 살고 싶었다. 좋아하는 음악은 음반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DVD로, 좋아하는 문학 작품은 실물로 된 책의 형태로 사서 저장해 두어야 가치를 누리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소유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점점 먼지만 덮어쓰는 오브제로서의 물건에 나는 흥미를 잃어갔다. 살아보니 생활 공간은 뭔가를 채우기보다 얼마나 덜어내느냐로 질이 좌우되는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형의 것 중 공간만큼 값비싼 것도 없다. 이렇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생활인의 미덕이라는 걸 체감하면서 덕분에 나의 공간은 점점 단출해졌다. 이제 집안의 물건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나는 무언가를 사기 전에는 일단 버릴 물건부터 확인한다. 또 하나 사면 하나를 버린다는 나름의 원칙을 지킨다. 주스 한 컵 낼 수 있는 작은 블렌더가 있으면 만능 블렌더를 사지 않고 전기밥솥과 스테인레스 압력밥솥을 동시에 두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물건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불편함은 그냥 감수한다. 많은 물건을 떠안고 사는 갑갑함에 비하면 가끔 겪는 불편함이 낫다고 여기기에 조금이라도 용도가 겹치는 물건이 있으면 사지 않는 것이다. 일상인으로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인테리어는 청소와 정리라고 생각한다. 깨끗하고 단순한 공간을 위해 무언가를 덜어내고 정리할 때면 희열이 몰려온다. 지금 나에게 가장 지키기 쉬운 원칙은 예쁜 게 용도인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하는 고민이 들 때 나의 결정 기준은 그 물건을 눈에 바로 보이게 둘 수 있는가이다. 이전에는 마음에 쏙 드는 접시를 새로 사게 되었을 때면 쓰던 접시는 창고에 넣어두거나 수납장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수많은 이사와 정리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물건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언젠가 다시 꺼내어 쓰겠지 하며 넣어둔 물건들이 수년 동안 잊혀졌다가 이사할 때나 발굴되어 곧바로 버려지곤 했으니 말이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물건만 있는 것으로 여기기로 하고 물건을 모두 보이도록 정리를 시작했다. 수납장의 조리기구는 한 줄로 모두 보이도록 정리를 하고 안쪽은 비워두었다. 옷은 모두 옷걸이에 걸어두고 계절이 아닌 옷이나 속옷류만 서랍장에 세워서 정리한다. 걸 수 없는 물건들은 수납 바구니에 스티커를 붙여 종류별로 한눈에 보이게 넣어두었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이제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한 물건은 거의 없고 자연히 쇼핑 습관 또한 어렵지 않게 되었다. 어떤 물건이든 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재고 파악이다.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 정말 필요한 물건을 잘 살 수 있다. 그렇기에 정리하는 습관은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흔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재배열로 오해한다. 분류하거나 차곡차곡 쌓아 공간을 줄이는 걸 정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리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사실 필요한 물건만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어질러지지 않는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물건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신호이다. 집안의 어디에선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는 모든 물건을 꺼내 산같이 쌓아두고 하는 식의 대대적인 정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온 이사 때 저절로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정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정리를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규모로 가벼운 정리를 자주 하는 것이다. 옷장 한 칸, 책상 서랍 한 칸씩 한 번에 한 섹션에서 버릴 물건을 골라내고 쓸만한 것은 나누거나 중고로 팔고 나머지는 바로 버리는 식으로 자주자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오히려 주기적으로 정리를 자주 할 수 있게 된다. 옷장이 실제로 입는 옷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
세제나 비닐팩 등 생필품을 살 때 개당 가격이 비싸더라도 갈등 없이 한 개씩만 사는 것. 어떤 물건이든 찾는 데 3분 이상 걸리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정리 습관 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쇼핑이라는 단어는 화려하고 독립적인 삶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허영과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실 사람이 가장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쇼핑이다. 세일 기간 헐값에 구입한 질 좋은 구두를 신을 때의 기쁨, 세탁 건조기를 구입해서 장마철에도 뽀송뽀송한 수건을 꺼낼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 이렇게 제대로 산 물건이 주는 행복감은 뜯어보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가는 중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처음 내 손으로 무언가를 사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른들에게 듣는 쇼핑 조언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으면 비싼 걸 사라. 가격만큼 정직한 게 없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하나를 사더라도 제 돈 주고 제대로 된 걸 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들은 세상살이 이력이 쌓이면서 순간순간 지당한 진리로 확인될 때가 많았었다. 비싼 물건은 뭐가 좋아도 좋았고 싼 건 역시 비지떡이었다. 적게 지불하면 짐작보다 조약한 물건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등가 교환은 자본주의 사회의 암묵적인 진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며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물건의 가격까지 적당한 것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말이 가성비이다. 흔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을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냥 싸구려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성비의 방점은 성능에 있다. 가격에 비해 좋은 품질, 좋은 기능, 좋은 물건 말이다. 물건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넉넉하지 않아도 내 필요에 따라 똑똑하게 좋은 물건을 고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볼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다. 소유를 줄이고 점점 생활은 단출해졌지만 내게 오랜 시간 쉽지 않았던 것이 다름 아닌 옷이었다. 늘 옷장을 열어볼 때면 얼마 전에 쇼핑을 했는데도 왜 입을 옷이 없는지 모를 일이었다. 번듯한 옷을 한번 사놓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옷 고민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며 옷을 장만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해도 한 벌의 옷이 멋져 보이는 기간은 기대보다 길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그나마 얻은 차선의 방법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듯 옷을 소비하는 것이었다. 일단은 내가 손님이라면 살 것 같은 옷들로만 옷장에 둔다. 또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고 옷을 한 벌 사게 되면 용도가 겹치는 헌옷 한 벌을 버리는 식으로 재고를 유지한다. 옷을 보관하는 일 자체도 비용임을 인식하고 교체 주기를 정해 그 기간을 지난 옷들은 심사를 거쳐 과감하게 정리하며 마치 내가 옷가게 주인인 듯 관리하는 이 방식은 나의 옷장을 보다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일상복을 사게 될 때면 한 번 입을 때마다 5,000원이라는 내가 정한 계산식을 떠올리곤 한다. 한 번 입을 때마다 사용비를 5,000원씩 차감한다고 가정하고 구입가를 소진할 수 있을 만큼 입게 될까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작은 소비라도 이렇게 나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질이나 가격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일은 내 스스로가 어떤 흐름의 일부를 쥐고 있는 듯한 뿌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오늘날의 가장 세련된 소비는 적게 사고 그걸 완전하게 소진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정리를 취미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틈만 나면 수납장을 열어 정리하며 나는 스스로의 나쁜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물건들이 좋을수록 아까워서 그 물건의 사용을 미루는 습관이었다. 큰맘 먹고 산 향수는 아껴서 뿌리다 향이 변했고 선물 받은 고급 핸드크림은 사용 기한을 지나버렸다. 좋은 것을 지금 사용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저렴한 것부터 뜯어 헐어내듯 썼건만 좋은 물건이 속절없이 가치를 잃어가는 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성 없는 만족 지연은 현재를 더 유용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일 뿐이다. 좋은 것을 즐길 만한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다. 이제 나는 나의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 좋은 가방은 좋은 중고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그 가방이 가장 예뻐 보일 시기에 한 번이라도 더 드는 게 낫다는 생각에 근사하게 차려입고 멀리 나갈 때뿐 아니라 동네 마실 나갈 때도 그냥 들고 나간다. 좋은 화장품을 선물 받으면 이제 그것 먼저 사용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신선할 때 쓰기로 한 것이다. 음식은 가장 맛있는 것에서 덜한 순서로 먹는다. 음식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좋아하는 걸 먼저 맛있게 먹는 것이다. 또 손님 올 때만 꺼낼 만한 그릇은 아예 사지 않으며 좋은 그릇을 갖게 되면 아끼지 않고 일상에서도 쓴다. 그 어떤 쓰임이건 지금이 전제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 쌓여있는 물건에 곧잘 못마땅함을 느끼는 아이지만 물건을 사는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지 못하는 삶에서 이런저런 일에 치여 무작정 무언가를 사고 싶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으니 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사라지는 것을 쇼핑한다. 부질없는 충동이 부피를 차지하는 산물로 남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발라 없애는 핸드크림, 해프기 짝이 없는 바디로션 같은 것이 그럴 때 사는 물건들이다. 이런 쇼핑에서는 팔알이 재미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예뻐서, 향기가 좋아서, 세일을 해서 등 완전하게 충동에 충실한 쇼핑을 한다. 이러한 것마저 있을 만큼 있을 때면 먹을 것을 사거나 카페와 같은 공간을 소비하는 것도 좋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일깨울 수 없는 종류의 감성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카페를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밖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는 경험과 시간을 사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무언가 사고 싶은 욕구를 굳이 참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으면 12개월 할부 결제 명세서를 받거나 물건의 공간을 뺏기며 살지 않아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지금 메모장을 꺼내 자신만의 사라지는 쇼핑 품목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멋질 때 가장 현실적인 극찬은 무엇일까? 나에게 그건 부티난다는 표현이다. 부티난다는 말은 듣기에 따라 교양없어 보이면서도 어떤 종류의 진심을 담고 있다. 옷이나 소품, 화장 자체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는 능력에 더 관심이 갈 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화려하게 꾸민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풍겨지는 분위기. 명품으로 휘감은 진짜 부자들이라 해서 모두 부티나는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스타일이나 패션에서보다 그 사람의 분위기나 말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티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어쩌면 부티나는 스타일은 여유에서 나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꼭 값비싼 물건을 걸치거나 현란한 감각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태도만으로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유명한 고급 옷을 사는 것보다는 티셔츠일지라도 다려입고 옷소매에 보풀을 밀고 제대로 세탁을 하고 채취에 신경을 쓰는 것.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을 때 시간이 늦어 허둥대는 모습이 아닌 몇 분 일찍 도착해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 또한 나 자신의 여유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매일 이어지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쌓여 인생의 모양을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 한다. 사람도 물건도 무분별하게 눈이 먼 채 삶에 들여놓으면 서로의 존재가 독이 되기 십상이다. 신중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꼭 필요한 소중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그것들을 충실히 사용하는 것. 자신만의 검열과 관찰을 거쳐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하는 괜찮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물건이나 소비에 지배당하지 않고 보다 질 높은 삶, 한결 심플해진 나의 일상 또한 만나게 될 것이다.